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먼 나라와 친교를 통해 가까운 나라를 견제함으로써 가까운 나라의 영토적 침략을 막자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영토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토 침략, 일본의 영토 침략, 그건 역사적인 선례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규정으로 주한미군 존재는 필요하지만 여기다가 일본 군대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해역에 출몰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주한미군이 빠지고 주한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논리가 몇 년만 더 지속되게 되면 진짜 주한일본군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장기를 들고 일본 군대가 용산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통적 대립 구조를 왜 우리가 일본 편에 서서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중국은 이미 러시아는 다 노태우 정부 때 국교가 수립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관계를 강화시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이 돼 있고, 중국은 경제 제1파트너고 러시아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북극 항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북극 항로를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부산항을 비롯한 울산항, 포항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권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견제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서 얻는 결과는 뭐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로 나타납니다. 괜히 오지랖을 넓혀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마치 우리가 무슨 나토 회원국이처럼 오지랖을 넓힌 바람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27일 북한이 말하는 휴전협정,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합니다만 그 행사에 참가하고 군수공장을 돌아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간의 서신 교환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의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기름과 쌀, 식량을 아마 북한에 러시아가 줄 수 있을 텐데 북한은 탄약을 팔게 될 것이고, 거기 되면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메드베데프가 경고한 대로 러시아가 첨단 항공 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핵 무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거나 또 신무기를 판매하게 된다면 정말 한반도는 더 위험해지고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 위기 때마다 1994년 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 전쟁을 반대하고 싸웠다 그럽니다만 어찌됐건 몇 번의 우리 한반도에 핵 전쟁의 위기가 한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94년 제네바 협의, 조지 부시가 막 등장했을 때, 2003년 이라크 침략했을 때입니다. 2002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때 3번에 걸친 핵전쟁 위기가, 그때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 감속제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 다 북한을 침략을 의도가 다 없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북한도 말할 때 자기를 침략하면 바로 보복하겠다, 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북한도 지금 전쟁을 했다는 자신들의 자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것처럼 6.25 때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6.25 남침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동의할 리가 없고 지원할 리가 없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경제 1파트너로 서로 간에 윈윈 상황인데 왜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린 침략 전쟁에 중국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게 많은데 단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이 필요한 일은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과 일본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로 진격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북 간의 관계로만 봤을 때는 굳이 북한 편을 중국, 러시아가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한미연합합동훈련 제가 예정된 거 해야 된다는 말인 것 때문에 제가 지난 대선 때 어떤 극단적인 분한테 제가 쇠망치로 머리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으로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다. 세계 6대 군사대국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미국, 28,000명의 미군이 평택 험프리 기지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고, 미국이 핵 우산으로 핵 억지력을 보장해주고 있는 마당에 왜 자유대 군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평화헌법 제9조,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것은 평화헌법 9조를 보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하자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나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호 안보를 위협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나의 안보 강화는 상대방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안보 딜레마라 그럽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평화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보와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침략을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막는 것, 잼버리 대회를 막는 것, 핵 오염수를 막고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코로나를 막는 것도 다 일종의 안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안보를 중국말로 안全,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 우리가 인적 안보, 안보의 개념이 과거의 냉전 시대의 그런 군사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존 자체에 대한 안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는 거의 70년대 수준의 사고, 안보 사고, 꼭 전두환 독재 시절의 공안 검사들의 사고의 틀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전략가들, 일본의 전략가들이 봤을 때 얼마나 정말 박수를 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뭘 모르고 무식하고 아무 자기 전략적 이해도 없는 윤석열한테 그냥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뭐 미국, 일본 요구한 대로 다 갖다 바치고 있는 저런 사람이 있을 때